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그럼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입니다. 끄집어내라. 밖으로.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기획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제 화면 왼쪽에 TV가 있었고 거기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인원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이 각인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관련된 문제 부수고 들어가서 끊어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김정일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것. 김병주 의원 유튜브 12월 6일 날 제가 대통령 2차 통화를 참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거는 김병주 의원 얘기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여야 의원들이 있을 때 국방이 있을 때 자세한 내용을 추가 설명하겠다고 해서 차마 그 내용을 거기서 설명 못 드렸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오라 쓴 것은 제가 군생활 34년하면서 군생활하면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을 하는데 차마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라는 것을 제가 그냥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예, 용어를 알겠습니다. 어느 순화해서 쓴 것이지 그거를 바꿔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 12월 6일 날 아까 나왔던 김병주 TV에 출연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날은 피청구인하고 통화 내역 2번 중에 앞에 것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얘기를 못한 이유는 아까 얼핏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신 게 12월 10일이죠. 12월 10날 국방위원회 가서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도 오전에는 이 김병주 TV 때 얘기했던 요 내용만으로 유지를 하시다가 오후에 이제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그날 처음 얘기하신 거죠. 예,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를 네네, 뭐 그거 이해됩니다. 그게 그런데 이해가 돼서 예. 멈칫멈칫한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날 처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 전날 검찰에서 자수서도 내시고 조사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수서에 이 두 번째 통화 내역이 벌써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그 있습니다. 내용도 적어 내셨고 예, 진술하시면서도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에서는 아직 뭐 반드시 본격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12월 10일 날 그 점심시간에 휴식 시간에 박범계 의원하고 아까 뭐 사진도 보여주면서 그때 회유를 당해서 이 진술이 오염되고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회유가 됐다는 거는 그 전날 검찰에서 본인이 낸 자수서하고 진술 내용하고 이 시간관계만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퇴유당한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멈칫멈칫하고 말을 못하다가 점심 먹으면서 스스로 판단했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저히 이 부분들을 제가 더 감추고 말 안 한다고 넘어간다고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 국방위가 그 오전 열리면 답변하실 때도 아까도 화면에서도 보였는데 다른 전화 더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증인이 직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엊그제도 수방사령관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 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뭐 군인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거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그 단장의 진술도 저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 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할 때 그 들어간다는 뜻은 그 아마 저 가운데 있는 홀, 뭐 로텐더 홀이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100% 양보해서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뭐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151명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 두 명을 몇 명이 가서 끄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든 그 다 끄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 자체도 제 통화를 받고 나서 얘기했다는 이것도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 오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본인의 조서하고도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의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